먼저 이거 하나 좀 보시죠. 내일 밤 8시 30분에 토트넘이 팰리스와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 재개합니다. 이 경기에서 원정 토트넘 선수들 중에 이 경기를 뛸 수 없거나 뛰지 못할 수도 있는 선수들의 명단입니다. 자, 쭉 나오고 있는데 최대 8명이 지금 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 주말에. 이런 겁니다. 은돈벨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부상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누누 감독 체제에서 약간 전력 외로 분류되면서 올 시즌 공식 경기를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 은돈벨레가 그런 상황에서 뛰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센터백 로메로, 또 역시 중앙수비수 산체스, 미드필더 로셀소, 이 남미 3인방 같은 경우는 월드컵 예선을 치르느라고 이제 이 적색 국가에 해당하는 남미에서 갔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 크로아티아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가 격리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 경기는 당연히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라이언 세세뇽, 올리버 스킵, 그다음에 스티븐 베르베인, 이 네 선수는 이번에 A매치 기간에 약간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좀 부상이 염려된다,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선수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영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후에 의심되는 손흥민, 라이언 세세뇽, 스킵, 베르베인 이 네 선수에 대한 정밀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금요일 정도가 나올 텐데 결과를 발표를 할지 아니면은 진단 결과만 가지고 누누 감독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때만 엔트리에 적용을 할지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진단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많이 다 빠진다고 한다면 8명이 못 뛰게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의 이번 팰리스 경기 토트넘의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3-3 쓰겠죠? 수비 쪽은 레길론, 다이어, 탕강가, 에메르송, 로얄. 미드필더 3명은 알리, 윙크스, 호이비에르. 공격 쪽은 브라이언 힐, 케인, 루카스 모우라.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센터백부터 좀 가보면 역시 두 선수 로메로와 산체스가 둘 다 못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으로 올 시즌 너무나 잘해줬던 탕강가를 일단 센터백으로 포변하는 이런 이제 선발 예상 라인업이고요. 탕강가가 중앙 쪽으로 오게 된다면 오른쪽이 비게 되잖아요. 여기는 바르셀로나에서 이번에 영입한 에메르송 로얄이 토트넘에서의 데뷔전을 치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입니다. 허리 쪽에 스킵이 정말 호이베로와 함께 미드필더에서 너무 잘해줬는데 스킵이 만약에 정밀 진단 결과 뛸 수 없는 몸 상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윙크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요. 전방도 좀 문제죠. 스리톱에 뭐 해리케인하고 루카스 모우라는 건재한데 한쪽 약간 왼쪽에서 뛰어줄 선수들 손흥민과 베르베인이 다 지금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는 지켜볼 것 같아요. 워낙 뭐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주요 전력이고 베르베인도 꾸준하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초반에 좀 뛰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몸 상태를 끝까지는 좀 지켜보겠지만 만약에 못 뛴다면 바로 브라이언 힐을 중용할 것이다, 힐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이적해 와서 토트넘에서 교체로만 한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 3라운드 와포드 경기 때 88분에 교체돼 들어갔으니까 뭐 추가 시간에도 한 5분여 이렇게 뛴 거죠. 선발로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못 뛰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선발로 뛴다면 토트넘에서의 첫 선발 경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유럽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선발 경기가 있어요. 그 파수스 페이라와의 경기 두 경기를 모두 선발로 뛰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선발 경기가 없다는 얘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없다는 거고요. 자, 이 파수스 페레이라 경기 때 홈에서 3대0으로 토트넘이 이겼잖아요. 이 경기에서는 힐이 해리케인의 골을 도와서 어시스트를 하나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이언 힐, 해리케인, 루카스 모우라 이 3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 파수스 페이라 경기 홈 경기 때가 바로 딱 요 3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리케인, 그다음에 브라이언 힐, 루카스 모우라가 앞쪽에 공격진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전혀 뭐 손발을 맞춰보지 못한 라인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또 이제 이 브라이언 힐이 21세 이하 유럽 선수권 대회 예선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번 A매치 기간에 이제 스페인 대표로 21세 지금 경기를 뛰었잖아요. 여기에서 히트맵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측면
내서의 뛰었죠. 기본적으로 뭐 왼발은 상당히 좋고 이 드리블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휠을 왼쪽, 해리케인 가운데, 루카스 모ura 오른쪽으로 놓는 이 3톱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힐이 사실 라리가에서도 약간 나풀나풀거리는 몸 상태 때문에 약간 좀 약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는 더 강하고 빠르고 막 이렇게 전개되는데 이 템포에 어떻게 맞춰 들어갈까는 숙제잖아요. 그래서 뭐 피지컬적인 능력, 또 몸싸움의 어떤 능력 이런 거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경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당장도 토트넘에게 큰 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여러 대회를 또 치러야 되는데 손흥민, 케인만 갖고 다 공격진을 구성할 수 없잖아요. 일정하게 어떤 체력의 안배라든지 로테이션이 좀 필요한데 힐이 잘해준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토트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인데 흐름은 두 팀이 좀 상반돼요. 예, 토트넘은 그냥 완전히 떡상에서 좀 가고 있고 지금 아스날의 레전설이죠. 그다음 이제 프랑스 출신의 이 패트릭 비에이라 감독이 팰리스를 지휘봉을 좀 잡으면서 약간 분위기를 좀 막 바꾸려고 하는데 시즌 초반의 흐름은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흐름입니다. 토트넘 팍 치고 팰리스는 좀 떨어져 있는 건데 팰리스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지금 2무 1패인데요. 첫 경기 첼시 경기 때는 0대3으로 졌고요. 두 번째 브렌트포드 경기는 0대0 무승부였고요. 세 번째 웨스트햄과 경기 때는 2대2로 비겼습니다. 골을 넣는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지금 미드필더 코너 갤러거만이 지금 골을 넣은 상태고요. 앞쪽에 공격적으로 뛰어줘야 되는 뭐 자하라든지 벤테케, 아이유 이와 같은 선수들은 아직까지 골이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팰리스가 또 변화도 필요하고 이번 여름에 영입한 공격 쪽에 에두아르라든지 미드필더 쪽에 올리세가 팰리스에서의 데뷔전을 치를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희비도 좀 많이 갈려있고 사실 맞대결도 토트넘이 좀 압도적인 흐름이긴 해요. 팰리스가 프리미어리그 경기만 따졌을 때 맞대결에서의 마지막 승리는 6년 전입니다. 2015년 1월에 팰리스가 이기고 그 이후에 프리미어리그 12경기에서 토트넘은 팰리스에게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토트넘이 좋긴 하는데 부상자에 대한 여파가 좀 걱정이다. 물론 그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손흥민, 그다음에 세세뇽, 스킵, 베르베이는 정밀 진단 결과를 지켜보고 마지막까지 출전 여부를 따지겠지만 만약에 이 선수들이 최대 8명이 빠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토트넘에게도 좀 부담스러운 일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토트넘이 이 3전 전승의 흐름 선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살짝 내려올까요? 시간 좋습니다. 토요일 밤에 또 함께 보겠습니다.